저번에 원장님이 인터뷰 주신 것을 호응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 질문을 그 글에다 올렸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약 중에는 면역 증강제는 저희가 했고 항암 증강제로 지금 이무코텔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무코텔에 대해서 또 환우들이 또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이뮤코텔은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있는 삿갓버섯 조개에 있는 혈액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왜 무슨 항암 작용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 뭐 죽었건 살았건 간에 그 바이러스를 우리 먼저 미리 넣어서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침범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잡는다. 이제 그게 백신의 기본적인 목적인데, 여기서 백신만 딸랑 주면 그러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느냐? 그 효율이 굉장히 적어요. 백신이 들어가자마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려면 뭔가 그 항체를 만드는 그런 자극제가 필요한데, 그 자극제로 사용이 되는 게 지금 이뮤코텔이라는 그 보조제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보조제를 이렇게 같이 주사를 해야지 내 몸이 항체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항암 보조제입니까? 아니면 면역 보조제입니까? 여태까지는 면역 보조제였죠. 네. 백신을 만들 때 보조 치료제로. 근데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런 보고가 하나 나와요. 임상 3상을 한 건데 그게 어떤 보고냐면, 혈관 성장인자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뇌종양이 생기는데, 그 혈관 성장인자 돌연변이를 갖는 뇌종양 환자가 한 30-40% 돼요. 근데 그런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항체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항체 치료제를 미국에서 린도페피무트라는 그런 항체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 임상 2상에서 이 항체 치료제라는 것을 만들 때 보조제로 이 이뮤코텔 같은 그런 그 약을, 내가 상품명을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한개였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여간 그걸 보조제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어느 정도 놀라운 성과냐면, 보통 그 항암 방사선 했을 때 그 여명 생존율보다 거의 8개월 이상은 늘렸어요. 평균 전체 생존을. 이건 굉장한 성과고.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임상 3상을 할 때 이 린도페피무트라는 그런 항체 치료제하고 이뮤코텔하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분명히 이뮤코텔보다는 이 항체 치료제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당연히 린도페피무트는 예전에 가졌던 생존 이익을 다 가졌어요. 근데 이뮤코텔은 이 린도페피무트보다 더 나은 1개월이나 더 많은 긴 생존 이익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항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도페피무트는 그 돌연변이의 특이적인 항체이지만, 이뮤코텔은 비특이적인 항체 자극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비특이적인 게 더 효과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바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린도페피무트는 그런 환자만, 그런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한테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과
이 정상세포와 다른 걸 뭔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데 이 항체가 일조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차이를 찾아낼 것인가를 항체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많을수록 종류가 많을수록 유효할 거예요. 종류가 많을수록 유효하고 그 종류가 그런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일조를 할 텐데 거기에 기여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목구들이 방광암 치료제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방광암 치료제가 나왔는데 뇌종양 환자도 사용이 가능하고 폐암도 가능하고 여러 암 환자들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암 초기 방광암에서는 주로 방광 점막에 그런 암이 주로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BCG, 우리가 말하는 BCG라는 건 뭐냐면 BCG에 그 해당하는 균의 균 이름이에요. 균 이름. 그러니까 그 균 세 가지 균을 이렇게 거기다 넣어주면 균이 들어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핵균을 예방하더라. 사실은 결핵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BCG 예방 접종을 받지만 결핵균을 이렇게 그 백신으로 만들 수는 없어가지고 세 가지 균을 가지고 BCG 예방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핵 안 걸리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방광암 환자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줬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BCG는 위암 환자들한테 써요. BCG를 이건 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집어넣어주겠죠. 그 위암에다가. 그래서 효과를 봤다. 그런 보고들도 있고 그래요. 이건 BCG는 박테리아가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민코텔 같은 것들은 그냥 그 좀 다른 박테리아가 아닌 그 조개 사과 쪽에 혈액이 그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면 여러 가지 암을 죽이는데 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됐다.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어주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역 시스템을 좀 강력하게 자극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돼요. 이제 강력하게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체를 좀 다양하게 만드는 성질도 좀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면역 보조제, 백신 보조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그 채용이 되거든요. 몇 가지 세계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이뮤코텔 같은 경우는 그 BCG 백신처럼 그 처음에는 보조제였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암에도 좀 잘 듣더라.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거고요. 이건 국소적으로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사를 놔도 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이 뇌종양에서 입증이 된 거죠. 이목구텔은 제가 알기로는 주 3회를 6개월로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3회 6개월 맞고 그 다음에 또 주 2회를 맞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안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이목구텔을 주사를 맞아야 되는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목구텔의 적정 용량은 사실 정하기는 쉽진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항체 이런 개념 예전에 했던 이런 개념은 암 면역 치료에서 최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다양성을 진짜 확보하게 했는지에 대한 레포트는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적정 용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 면역 치료의 특징이 해서 큰 부작용이 없으면 가능한 자주,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봤을 때 그것은 꼭 횟수를 정하는 것보다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맞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NK 세포 치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녹십자에서 하는 T세포, 이문셀에 대해서 이건 어떤 적정선으로 환자가 맞아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문셀은 자관 어떤 효능이 있는가 이걸 이제 좀 원장님이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우선 세포 치료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선두주자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NCI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세포 치료는 거의 주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 치료를 그쪽에서 이렇게 그 시도를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세포 치료에 대한 그 결과를 좀 이렇게 냈죠. 이론상으로는 이 세포 치료가 왜 나왔느냐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1990년도부터 이 면역 자극 그 여러 가지 그 케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면역 자극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그때 이제 발견이 되고 인터페론이 발견되고 인터류킨이 발견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발견이 되면서 이런 면역 자극 물질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 뭐 면역이 활성화가 돼서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간염 환자들한테도 사용을 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좀 뚜렷한 효과를 못 봤어요. 유일하게 효과를 본 게 그 고용량 인터루킨 2만 그 효과를 봤어요. 근데 고용량이란 말 자체로 얼마나 환자들이 괴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용량의 이런 그 면역 자극 물질을 환자들한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을 세포를 꺼내서 밖에서 고용량으로 어쨌든 환자를 활성화시켜서 그 면역세포 다시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포 치료가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생각보다 이렇게 그렇게 많은 생각보다는 많은 이익을 못 냈어요. 그렇지만 그 세포 치료가 굉장히 가능성을 있게 했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흑색종 환자에 대한 그 종양 침습 림프구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만한 목에가 이런 주먹만한 흑색종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흑색종에서 림프구를 추렸어요. 림프구를 추려서 밖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놓아줬더니 그것만으로 없어졌어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건 확실하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2008년에서 1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항암 면역 치료제라는 건 뭐냐면 이 폐암이나 속에 있는 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림프구를 수시로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림프구가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오노막스 PD-1이라는 것은 그보다 한 10년, 20년 전에 발견된 그런 건데 이제 그걸 봉쇄하는 걸 만들었어요.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서 써봤더니 아주 극적으로 암이 없어진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터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 사귀고 왜 사귀냐? 뇌로 전이됐으니까. 근데 그 주사를 맞고 암세포가 없어져서 아직까지도 지금 4, 5년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암세포는 그럼 가만히 있냐? 암세포는 면역세포를 또 죽여요. 그게 PDL1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램드 데스 리간드라는 건데 면역세포는 자가 면역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활성화가 되면 PD라는 걸 해요. 프로그램드 데스.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죽으라고 무한정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면역세포는. 그러니까 PD-L1, 암세포가 PD-L1을 내면 이 면역세포가 죽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리적인 기작이거든요. 모든 암세포뿐만 아니고 모든 세포도 PD-L1을 내서 자기는 죽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그 자기 보호 기능을 갖고 있다. 근데 암세포는 그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막는 것만으로도 암세포가 없어지더라. PD-L1이 없애는 게 아니에요. PD1 봉쇄약, 면역 관문 치료제가 암을 없애는 게 아니고 면역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를 좀 살렸더니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치료는 면역치료, 암 면역치료에서 굉장히 버릴 수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노력이 지금 뭐 면역치료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면역 암을 죽이는 면역세포를 살릴까? 그런 연구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암을 더 죽이고 또 이 면역세포를 이 종양 부위에 많이 보낼 수 있을까? 또 못 오게 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실제적으로 이 세포 치료제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포를 줘야지 이 종양을 죽이는데 필요한 만큼의 세포를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실험실에서는 면역 세포의 숫자가 많으면 이건 무조건 없어져요. 근데 생체에서는 우리 몸이 이렇게 큰데 종양은 조그맣잖아요. 근데 면역 세포가 거기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면역 세포를 10,000개를 줘도 종양 부위로는 1개에 간다는 레포트가 있어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그 종양 부위에 면역 세포를 많이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쪽에 면역 세포를 더 많이 보낼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좀 더 잘 암 세포를 인식하면 좋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카티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암세포를 잘 인식하게 유전자 조작을 해 놓으면 빨리 죽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공을 한 게 백혈병에 대한 카티 치료제는 여태까지 뭐 여러 항암 치료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난치인 그런 백혈병도 거의 완치를 시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은 고형암, 우리가 보통 내부에 있는 그런 고형암에 대한 카티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세포가 종양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아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개라도 더 보낼까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확실한 것은 많이 가면 갈수록 암세포는 없어진다는 건 분명하죠. 암세포 하나를 죽이는데 그 면역세포 하나가 필요한지 보통 그림에는 1대1로 나오니까 마치 암세포 하나에 면역세포 하나 있으면 암세포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최소한 10개에서 뭐 30개 정도의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붙어야 돼요. 이 세포를 죽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역세포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면역세포가 암 종양 부위에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많이 갈수록 유리하죠. 많이 맞으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가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포 치료를 해요. 그러면 원열 치료를 한다. 그러면 원열 치료 부위로 우리의 생체가 열을 발생시킨 게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바이러스가 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있는 면역 세포를 조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는데 필요한 도구가 열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염증은 그 주위에 있는 지방세포를 태워서 지방세포에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요. 목적이 뭐예요? 면역세포를 모으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어쨌든 암 주위에 열을 면역세포 주사를 맞고 내가 원열을 해서 그 열을 발생을 시켰다. 그럼 그쪽으로 면역세포가 한 개라도 더 가지 않겠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 그러면 제 간단한 계산으로는 우리가 최소한 혈류량이 2배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면역 주사 한 번 맞는 게 원열을 추가하면 2번 맞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더 유용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세포 치료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원열을 필수로 원열하면 당장 이익이니까 아는 사람보다 2배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혈관에 영향을 주는 혈관의 운동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약이나 그런 물질이면 틀림없어요. 그래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을 힘이면 어떻게든 그 부위에 열을 발생시켜서 면역세포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조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질문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갔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장님하고 2년 전에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응급임상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차후로 또 응급임상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생의료법이 통과가 돼서 8월부터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아마 훨씬 접근성이 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시행을 할 건데 그 재생의료법의 목적이 이것이 입증이 돼서 상품으로 나오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걸 좀 더 단축시켜 보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포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더 이렇게 연구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질문 있으면요 질문 또 모아가지고 또 원장님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